네, 그럼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로 건너가 볼게요. 자, 인도네시아도 역시 오랫동안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수하르토라고 30년 넘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1998년에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여기서도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수하르토가 퇴진하고 이제 민주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때 임시 대통령이 하비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수하르토 시절에 부통령이었던 이분이 임시 대통령을 취임한 다음에 야, 우리도 이제 민주적인 그런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겠다. 역시 제도를 만들어라. 근데 이분이 재밌게 팀 오브 세븐이라고 7인 팀이라고 하는 7명의 정치학자들한테 요거를 이제 부탁을 해요.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도 이 7명의 정치학자가 봤더니 기존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투표용지 기억나시죠? 정당들이 다 순위를 매기고 유권자들은 정당을 선택하는 폐쇄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제도였어요. 그래, 야, 이거는 너무 정당 중심이고 그 유권자들이 좀 자기들의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소선거구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를 이제 제안했더니 여당, 당시에 그 수하르토의 정당이었던 골까르라고 하는 여당은 이 소선거구제를 환영을 합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 소선거구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 협상 결과 이 양측이 그 힘이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혼합형 선거제도 이런 게 선택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절반은 소선거구제로 뽑고 절반은 비례대표제로 뽑고 뭐 이런 게 선택될 수도 있었을 텐데 흥미롭게도 협상 결과 야당이 요구했던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소선거구제는 아까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거대 여당에 유리하겠죠. 반대로 비례대표제는 크기가 작은 그런 야당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각각 이런 것들 주장을 했는데 7인 팀에서 헌법에다가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하르토 시절에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뜻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위반을 해서 네. 어떠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선거법을 위반한 그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수하르토 시절에 모든 공무원은 집권여당 골까르 소속의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에 동원이 됐던 거죠. 이 효과를 집권여당 골카르는 톡톡히 봤죠. 왜냐하면 자, 선심을 제공해야 돼요. 각 동네에서. 근데 그 동네에서 누구한테 금품을 건네고 누구한테 집중해서 이런 향응을 베풀고 이런 거는 누가 잘하느냐? 바로 지방의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골가를 위해서 이런 향응을 제공하고 이런 역할, 선심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골가르 승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는데 저 이런 7인 팀에서 이 중립 의무를 이제 제안을 하고 나니까 이제 골가르는 큰일 난 거죠. 야, 이거 헌법에 들어오면은 우리 선거에서 이긴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조항 삭제하기를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야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줘야 되는데 골카를 위해서, 그죠? 따라서 만약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은 우리는 보이콧하겠다, 선거에. 그래서 이제 하비비 당시 임시 대통령이 골치가 아파진 거죠. 자기는 이제 민주선거를 처음 잘 이렇게 실시하고 명예롭게 이제 퇴진하려고 했는데 임시 대통령으로서. 근데 야당이 보이콧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아, 야당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민주선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는 골카레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은 소선거구제는 굉장히 위험한 선거제도가 되는 거예요. 1등을 못하면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골카르는 보다 안전한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기로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례대표제가 선택이 된다. 자,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현직자는 정당 중심 아니면 후보 중심 이렇게 선거제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선거제도를 더 선호할까요? 정당 중심 선거제도 아니면 후보자 중심 선거제도? 아무래도 후보자 중심의 어떤 선거제도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기존의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후보자들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중심의 선거제도를 해야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중심의 선거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런 선거제도가 현직자들로선 유리하다. 왜? 자신의 명성, 이름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보다 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정당 중심 선거제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선택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비례대표제가 그런 정당 중심의 선거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필리핀의 이런 기명후 투표제 이것은 굉장히 후보 중심 선거제도고 이것은 선심 정치, 그죠? 정치 부패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도네시아가 민주화 시기에 선택한 그런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제 이것은 어떤 다른 효과가 있을까요? 그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제를 하게 되면은 네. 유권자들이 선택한 만큼 비율만큼 그게 의석수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그런 생각을 좀 더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소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 다수 대표제는 딱 한 명만 되는 거니까 네네. 나머지 표는 다 버려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단점이 가장 큰데 네. 비례대표제는 그런 단점을 가장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사표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버려지는 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정당 중심의 정치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후보자 개인들이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는 잊혀지지 않는 선물, 이제 선심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강한데, 자, 정당들 간에 대결을 한다. 그럼 물론 선심을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당 간의 무슨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뭔가 정책, 이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겠죠.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해야 될 테니까. 따라서 정당 중심 선거제도를 채택하면은 정당 간의 정책 대결이 유도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선심 정치의 정도랄까요? 이것은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리핀에 비해서 인도네시아는 그런 선심 정치나 금권 정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덜하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인도네시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거대 정당은 소선거구제를 좋아하는구나, 그죠? 그다음에 군소 정당은 비례대표제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례대표제가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응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거대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소선거구제를 지지할 텐데 소선거구제가 채택되면은 좋아지는 점은 바로 책무성과 반응성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선거제도 선택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죠? 유권자들이 과연 원하는 쪽으로 되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자, 유권자들의 의사가 바로 정치인들의 의사로 전달되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또 재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자, 재선을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겠죠. 따라서 사실은 유권자 다수가 원하는 어떤 선거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부하면 또 낙선이 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유권자의 의사가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치인들의 또 선호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